자, 이거는 이제 개성에 있는 박연폭포입니다. 박연폭포. 박연폭포는 뭐 굉장히 깊은 산속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 폭포로서는 규모도 있고, 어, 좋은 이제 멋있는 폭포 중에 하나죠.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가 당장 가볼 수 있는 곳이 아니어서 어, 사진으로만 비교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럼 실제로 박연폭포는 이렇게 생겼을까? 실제 박연폭포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문제는. 자, 근데 이렇게 생긴 폭포를 왜 저렇게 그렸을까? 뭐 종이가 길어서 저렇게 그렸을까?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 이제 여기에서 이 그림에서 경제 그림의 주요한 특징이 하나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사물을 왜곡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풍경, 경치를 좋은 경치를 그리기는 한데 이걸 있는데 굳이 그대로 그리지 않고 어, 왜곡하고 있다. 그래서 왜곡이라는 표현은 약간 부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의미 지어질 수 있어서 완곡하게 바꾸면은 왜곡이 아니고 과장되고 있다. 과장. 그러니까 미술사에서는 이걸 영어로 쓰면 deformation, 그 변형, 원래 형태를 다른 모양으로 강조하거나 생략하거나 해서 변형시키고 있다. 이 풍경은 실제로는 많이 변형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변형이 됐냐? 이렇게 변형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은 기술이 좋으니까 사진을 그냥 쫙 당겨버리면은 우리가 이제 인쇄업 하는 사람들을 용어로 이걸 짱구 만든다 하는데 짱구를 시키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거의 비슷해지죠.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 제가 보기에는 박연폭포의 실제 모양을 그리기보다는 박연폭포의 느낌을 그리는데 더 중점을 두지 않았을까? 폭포가 실제로 아까 우리 사진으로 이 폭포가 굉장히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은 웅장해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실제 현장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이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웅장하게 보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 폭포 밑에 가서 봤을 때의 느낌이랑 우리가 관조적으로 이렇게 그냥 볼 때 느낌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정서는 그 당시에 거기에서 봤을 때의 느낌을 그림으로 표현하고자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속칭 짱구화해서 아주 높은 데서 떨어지는 속도감이 있고 위압감이 더 큰 그런 느낌으로 표현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거의 같은 시대에 살았던 약간의 연배가 아래지만은 평강세왕은 박연폭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 양반은 우리 교과서에 서양 음영법, 서양 원근법과 음영법을 우리 회화에 접목시킨 최초의 우리가 항상 최초 이 정말 좋아하거든. 최초의 사람이다. 사실은 이보다 앞선 공제윤두서의 정물화에 보면은 서양의 음영법을 적용시킨 그림이 이전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는 전면적으로 공제의 그림에 등장하지 않고 일부분 몇 작품에만 나오는 거에 반해서 현 강세왕의 이거는 이제 그 송도 기행첩이라는 책 화첩에 들어있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요. 화첩이 통째로 그런 방식에 의해서 그려졌어요. 그러니까 원근법도 보여지고 그리고 음영이 표현되어지는 이제 음영법도 보여지고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런 거는 꼭 뭔가를 보고 자로 재서 앞에 건 크게 뒤로 갈수록 작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이제 표현법을
해서 오히려 어쩌면은 이 느낌이 현대인들에게는 훨씬 더 박연폭포처럼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어서 표현하는 사람이어서 앞서 봤던 표합유고에 있는 글 속에서의 경제가 약간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감에서 약간 좀 떨어진다. 오히려 이때는 과장되어지고 하는 게 아마 그렇게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시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 거죠. 이제 두 작품을 동시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이런 데 보이는 돌의 느낌이나 이게 실제 이 훨씬 가깝죠. 강세왕의 그림에 보면은 돌주름이라든가 여기서 내려오는 밋밋한 바위에 어, 아주 매끄러운 흐름 이런 것들은 여기 훨씬 가깝고 자, 이 겸재 그림은 밑에서 보고 막 이렇게 시원하게 내려오는 그런 느낌으로서는 훨씬 더 강하게 와닿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두 개의 그림을 보고 이렇게 이제 평을 해보는데요. 뭐냐 하면은 우리 서울 가본 놈과 안 가본 놈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딱 보고 가본 놈과 안 가본 놈의 이야기처럼 그래서 송도의 박연폭포는 안 가본 사람이 두 그림만 보고 상자에게 전달을 만약에 하려 치면은 경제 그림을 보고 전달하면은 훨씬 더 생동감 있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느낌을 뭐 하늘 같은 높은 데서 막 뭐 물줄기가 막 내려오는데 막 어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약간 그냥 우리가 사진 보는 듯한 느낌 그렇게 뭐 웅장하고 멋있기는 했는데 내가 거기 바위 그 폭포 밑에 가서 봤을 때의 느낌으로 뻥쳐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에는 약간 좀 밋밋한 것 같아. 그래서 어 그러면은 이 시대에 진경산수라는 거는 약간 저는 이런 의미는 아닐까? 실제 풍경을 보지 않고 그림을 보고 그림을 본 사람의 느낌이 현장에 가서 느끼는 만큼의 이 좀 과한 느낌 이게 정서적으로 딱 감성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림이지 않을까. 굳이 이제 진경산수라는 것을 한 부분에서 관찰해 보자면 자 이거는 이제 겸재정선의 성류굴입니다. 성류 울진 성류굴 가보셨습니까 혹시? 못 가봤어요. 그래서 못 가본 사람이 근데 안 가본 놈이 더 잘 아는 수도 있는 거죠. 실제 성류굴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겠죠. 가본 느낌 다르죠? 이렇게 안 생기겠죠. 그래서 묘하게 그려졌습니다. 왜 이렇게 그렸을까? 참 궁금한 부분인데요. 이 성류굴은 뭐두 가지가 있을 텐데요. 겸재정선이 40대, 50대 초반에 청하 현감을 합니다. 그 포항 청하. 청하에 벼슬을 하러 현감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청하 현감을 하면서 포항에서부터 울진까지 쭉 사생을 다 다닙니다. 그리고 내연산은 그러니까 보경사 계곡을 또 사생을 다닙니다. 그때 그 시대에 남겨진 그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아마 하나인 것 같고요. 비슷한 그림인데 요거는 아마 조금은 초기의 그림인 것 같고요. 자, 이 그림은 청하에 있을 때 그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그림의 형식은 나중에 모든 걸 은퇴하고 서울에 와서 말년에 살 때 그 동네에 그림을 그릴 때 나타나는 표현 방법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뒤에 볼 인왕재색도 청풍계곡 그려놨는 그림들 같은데 보면은 이 바위를 그리는 준이
붓을 여러 자루 겹쳐서 옛날에는 편필 같은 게 없었을 테니까 아마도 봉필을 여러 개를 겹쳐서 붓이 하나처럼 나올 수 있게 썼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큰 붓으로 한 번에 넓은 면을 이렇게 칠하는 이런 방식의 표현은 경제의 말기에 나중에 노년에 나오는 표현법이니까 아마도 이거는 서울에 와서 과거의 기억을 살려서 다시 그린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자, 그러면은 겸재는 이렇게 그렸는데 단원 김홍도는 정조의 명을 받아서 동해안 일대를 사생을 하고 오는 기행을 떠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평암이 금강산을 갔을 때 김홍도가 50일간의 일정을 가지고 밑에 이제 울진에서부터 저기 통진, 금강산 북쪽까지를 모든 지역의 명성, 그든 이제 어찌 보면은 명성이라기보다는 해안 정자를 그려오는 게 원래 임무였어요. 그러니까 해안 정자라는 거는 명성지이기도 하지만은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여서 아마도 그런 군사적인 이유로 임무가 그렇게 주어졌는데 기록을 보면은 가는 김에 금강산도 갔다 오면은 좋을 게 아니냐라고 이제 임금한테 막 이제 대신들이 해서 그러면은 가서 금강산도 같이 그려오라 이렇게 해서 이제 금강산과 동해안 일대를 그린 이제 어,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게 이제 단원 김홍도의 울진 성육을 그립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현장 스케치본입니다. 먹으로만 이제 그렸고 여기는 채색이 안 들어있죠. 그래서 아마 두루마리로 만든 스케치, 요즘으로 보면 스케치북이겠죠. 스케치첩을 가지고 두루마리를 가지고 이렇게 한 폭씩 계속 그려나가는 사생첩인데 그래서 여기 아주 세세하게 그려진 석류굴의 모양이죠. 바위 모양 쪼가리 하나하나까지 이렇게 다 그려놨고 이걸 가지고 돌아와서 금강사군첩이라는 이제 화첩을 여행 기행 화첩을 만듭니다. 그 속에 요걸 다시 그린 그림을 여기는 이제 목으로도 그리고 채색도 다 들어있죠. 아주 섬세하게 이렇게 그려진 성육을 그렇게 보면은 사실이라는 거는 겸재정선의 그림은 사실 사실로부터 많이 떠나 있죠. 성육을만 놓고 보면은 원래 성육울의 모양은 자, 사진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그 흐르는 옆에 지나는 개천이었을 테고요. 옛날엔 물이 이렇게 안 흘렀겠죠. 이 엄청난 크기의 바위산이라는 느낌을 이제 겸재정선은 아까 이 그림처럼 이렇게 표현했고 단원 김홍도는 밑에서 아주 가까이서 보는 바위산을 아주 세밀하게 표현해냈는데 이게 또 어마어마하다는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 여기는 보면은 사람을 그려놨잖아요. 아주 조그마한 사람 있고 그 성육을 돌산은 엄청 크게 이제 그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래도 김홍도가 본 이치에서 가장 근접한 사진이 있어서 하나를 근데 요즘은 뭐 다 이렇게 이제 개발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옛날 경치는 뭐 없겠죠. 예. 예, 요거는 이제 청하 보경사가 있는 내연산이라고 하죠. 거기에 용추, 삼용추, 폭포. 그러니까 폭포가 1폭, 2폭, 3폭 이렇게 돼 있는 한꺼번에 이렇게 있는 거를 물론 이게 한 자리에서 안 보입니다. 그죠? 보통 우리가 1폭포, 2폭포, 3폭포는 꽤 떨어져 있습니다. 꽤 떨어져 있는데 문제는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진경산수라고 그게 뭐 그 용어가 맞나 안 맞나는 이제 차치하고 우리 그림을 볼 때 그럼 왜 한꺼번에 안 보이는 걸 이렇게 갖다가 한 그림 안에 집어넣어 놨냐. 이 문제가 사실은 현대의 그림에서는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왜 안 보이는데 왜 그리냐고. 근데 이제 조선 동양의 회화라는 거는 보여서 그리고 안 보여서 안 그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표현을 하는 방법이나 표현의 대상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그리는 게 아니고 실제 존재하는 것들을 그리고자 하는 걸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1폭포는 아래에 있고 2폭포는 산 넘어 두 개 넘어 있고 3폭포는 또 산 두 개 넘어가 있으면은, 자, 1폭포하 있고 산 넘어 폭포 있고 또 산 넘어 폭포 있고 산 넘어 폭포 있게 그려주면 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그림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것을 우선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산에는 영추폭포가 있는데 하나, 두 개, 세 개가 그렇게 있다더라. 이걸 굳이 요 그리면은 1, 요 그리면 2, 요 그리면 3 이렇게 따로 그리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그려서 1, 2, 3을 해서 그려도 충분히 저 산에 이런 폭포가 이렇게 있었어 라고 표현되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마찬가지. 같은 건데 같진 않죠. 약간 어, 다르죠. 그래서 뭐 그건 뭐 크게 중요한 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폭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폭포에서 막 사람들이 모여서 놀 만한 느럭바위도 있고, 이게 중요한 거죠. 여기 가면은 여기에서 논다는 거죠. 휴식하고 쉬고 놀고. 그리고 다음 폭포 가려면 이렇게 가서 여기 또 사다리도 있어. 그러면 사다리도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시절에도. 그러니까 자, 이런 걸 보면은 그림을 단순히 지금처럼 그림을 집에 하나 걸어 놓기 위해서 그린 것은 아니지 않는가. 왜? 다음에 누군가가 이 그림을 보고 내연산을 갔을 때에 요렇게 찾아갈 수 있게끔 안내서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서야 굳이 어, 사람이 다녀야 되는 길까지 그림 속에 그려놓을 이유가 있을까? 이전에 우리가 관념 산수라고 하는 산수화들에는 사람이 다니는 길을 그리지 않았거든요. 사람이 거기에 있기만 하면 되지. 그래서 관폭도 계곡이 있는 어, 깊은 계곡 속에 사람이 폭포를 구경하고 있으면은 그 폭포를 구경하는 사람과 폭포가 있으면 되죠. 그 사람이 거기 어떻게 어떤 경로로 갔는지는 별로 안 중요했거든. 거기에서 목적은 폭포를 관찰하고 폭포를 보면서 뭔가를 상념에 빠져 있는 선비, 이게 중요한 거였다면은 이거는 여기에 가서 이런데 놀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 있다는 거를 중요하게 여긴 게 아닐까. 이 시대의 그림들 대체적으로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다. 요거는 조금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큰 그림이에요. 그죠? 단번짜리 그림이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조그마한 그림들이 가지는 것과 큰 그림이 가지는 것 차이인데, 작은 그림들은 대체로 책을 만들어서 화첩으로 첩을 만들어서 보고, 큰 그림은 족자를 만들어서 보는 감상용 그림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청풍계라는 청풍계곡의 그림이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겸재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게 중국 산수화에서 나오지 않는 표현 방법이라는 거죠. 짙은 먹을 한 번에 그린 것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 겹쳐서 계속 먹을 그린 덧대에서 올려서 아주 무거운 느낌 나는 바위처럼 표현을 해놨다는 게 다르고요. 여기는 막 섞여 있습니다. 요즘 뭐 예컨대 이런 전나무나 이런 나무들을 그리는 방법들은, 요 그림 나무들은 교과서에 있는 방법입니다. 교과서에 이 나무는 이렇게 그려라 라고 이제 교본에 있어요. 반면에 이런 소나무들은 교과서에 없어요. 왜?
중국의 소나무들이 우리나라 산에 자라는 소나무처럼 자라질 않아. 그리고 중국의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주로 어, 그리는 소나무들은 잘 가꾸어진 소나무들이에요. 왜 중국은 산천이 우리처럼 동네 산이 있고 이렇지 않잖아요. 사람 사는데 따로 있고 산은 참 멀리 있으니까 그냥 거기에 가서 뭘 하는 게 아니고 사람 사는 중에 가꾸어진 나무들, 숲. 이게 이제 중국에서 볼 수 있는 주로 자연이니까 잘 가꾸어진 나무의 전형을 그리게 되죠. 반면에 우리나라는 지천에 그냥 산이어서 잘 가꾸어진 나무라는 게 오히려 없죠. 그냥 지 스스로 자라는 나무들 모양이니까. 그래서 이런 나무들은 지천에 많아서 거기나 여기나 비슷하겠지만은 굳이 키우지 않는 나무. 근데 소나무는 조선의 소나무가 키도 작고 요즘처럼 산에 사람들이 안 가서 밀식돼서 키 크게 자라지도 않고 띄엄띄엄 있는 데다가 뭐 척박한 환경에 자라니까 키 작고 그냥 아주 어 나지막하게 자라져요. 그걸 전형적으로 표현해내는 게 요런 표현 방법이에요. 그래서 한자로 하면은 곤배정자, 영어로 하면 T자 쯤 되는 모양의 한 그루 소나무. 이걸 계속 반복해서 채워놓은 게 솔숲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겸재에 산에 있는 작은 소나무들을 표현하는 방법은 원래 교과서에는 없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겸재가 표현한 우리 소나무에 맞는 표현법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금강산 가는 길에 피금정이라는 정자의 그림인데요. 요게 이제 피금정이라는 정자입니다. 기행첩이니까 가는 길에 이런 게 있다. 여기 가서 쉬었다가 가면 좋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왜 이걸 보냐면 피금정을 그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 그러니까 한 대상을 여러 사람이 같은 데를 그렸는데 어떻게 다르게 그렸는지를 한번 볼 거예요. 자, 이것도 정선이 그린 피금정이에요. 앞에 거나 뒤에 거나 뭐 크게 다르진 않죠. 횡으로 길어서 어,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크게 다르지 않는 그림이고요. 강변에 있는 정자죠. 그래서 강변에 물이 막 흘러가고 배도 있고 있는 정자, 피금정 이렇게 그렸고 그 다음에 강세왕이 그린 피금정입니다. 이건 어디냐 하면은 정자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데 앞에 거랑은 다르죠. 뒤에 산은 예전 중국의 뭐 송나라 당송 시대의 산수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산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강세왕이 말년에 그렸던 그림인 것 같고요. 진경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나라에 있는 풍경과 그림으로 표현되어지는 산수의 과거의 전형을 한 그림 안에 같이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앉아서 기억을 더듬어 이 그림을 그린다. 이렇게 돼 있죠. 뒷날 나중에 그래서 어, 자세한 기억은 아니지만 어쨌든 차곡차곡 더듬어서 그린다라고 돼 있고 자, 여기 보면은 아까 그 피검정이라는 거 이 이제 정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뭇 어쨌든 다른 모양이에요. 아까는 강변에 있는 정자였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 그림을 한번 더 보면요. 자, 이거는 내나 강세향이 그린 피검정의 하나예요. 자, 이거는 아까랑 비슷하죠. 강가에 길이 있고 정자가 하나 있고 이렇게 비슷한데 앞에 거와 지금 다른 점은 집 모양이 다르죠. 집 모양이. 앞에는 맞배 지붕으로 되어 있는 사각 지붕이었고 이거는 지금 육각이에요. 육각 그죠? 육각정자예요. 육각정자. 그래서 이제 집 모양이 일단 달라졌어요. 자, 김홍도의 피금정도입니다. 여기 이제 아까 봤는 사생 스케치
첩이고 이 스케치를 바탕으로 그림을 그린 게 되겠죠. 여기도 보면 육각정자입니다. 자, 이거는 실제로 김홍도가 사생하면서 사생을 했으니까 가장 실제 모습에 가까운 거겠죠. 있는 그대로 그려놓은 거니까. 자, 이거는 이인문이라는 사람의 피검정입니다. 이인문은 김홍도의 친구인데 사람이 금강산을 다녀왔는지 피검정을 갔다 왔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김홍도의 피검정에 나오는 정자와 모양은 비슷합니다. 그죠? 나무 모양은 다 다르죠. 한꺼번에 넣어봤습니다. 자, 이 그림은 숲의 모양으로 봐서는 여름은 아니겠죠. 나무 잎이 하나도 없는 걸로 봐서는 늦은 가을이거나 아니면 아주 초봄이거나 겨울이거나 그럴 테고요. 당연히 여름의 풍경입니다. 근데 이제 다 이렇게 이제 한꺼번에 나와본 거는 요 세 개는 육각 지붕 정자예요. 요 세 개는 사각 정자, 사각정. 왜 이렇게 그려졌을까?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을까? 아니면은 우리가 진경산수라고 사생을 했고 실경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요즘은 그림을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을 갖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그린 그림을 갖고 그렸을 수도 있겠다.